내가 왜 에코아이를 사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.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최근에 지구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죠.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체들, 이산화탄소, 메탄, 아산화질소, 수소불화탄소 뭐 이런 것들,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출을 하는 어떤 권리를 탄소 배출권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온실가스들을 배출하는데 그 배출할 권리를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거죠. 배출할 권리를 거래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너네가 돈 주고 사라. 이제는 공짜가 아니다. 너네들이 그런 걸 배출하는 거를 돈 주고 산 만큼 배출할 수 있다. 그리고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.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근데 2026년부터 이 탄소 배출권의 어떤 제도들이 많이 변경될 겁니다.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.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동안 탄소 배출권은 솔직히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뭔가 이게 그 융통성과 여지가 많았어요. 이 기업들이 이것보다 경제적인 어떤 그 효율성을 생각하는 탄소 배출권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그 융통성 부릴 공간들이 많았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정부에서 그냥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지급했어요.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지 이런 그 대규모 그 철강 제조업체 있잖아요. 그런 곳에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탄소 배출했던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그동안은 무상으로 줬다는 거죠.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한 10% 정도는 유상이고 90%는 무상이에요. 근데 앞으로 점차 유상으로 배출하는 권리를 사야만 배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. 미래로 가면 갈수록.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 이제 대표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제라고 해서 시밤이라고 부르는데 EU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EU로 들어올 때 탄소 배출권 거래제랑 연동을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. 한마디로 관세를 더 매긴다는 얘기입니다.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제품들은 관세를 더 매긴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포스코의 어떤 철강 제품이 EU 쪽으로 들어갈 때 앞으로는 탄소 관련돼서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관세가 더 부과된다. 한마디로 제품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겠죠. 그래야 가격이 그 규정에 지켜지니까. 여러분, 에코아이가 상장된 시기가 지금 2023년 말에 상장이 돼서 초창기에 이렇게 되게 펌핑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2024년 동안 바닥을 엄청나게 기고 다질 겁니다. 제가 예측하기에 에코아이는 당장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2024년도가 에코아이를 매집하기에 좋은 시기가 될 것 같고 왜냐면 2026년도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2024년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죠. 자, 제가 볼 때는 탄소 배출권도 일종의 어떤 그 이렇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게 2026년이라는 얘기입니다. 2024년이죠, 올해가. 그러니까 2024년이고 내년이 2025년. 그러면 대략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. 2년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그 이후에는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 탄소 배출권 쪽으로 온다는 거죠. 그걸 보고 매집해 나가겠다는 겁니다. 이게 그 예전에 제가 HSD 엔진 이런 꼴 날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미리 좀 경고를 하자면 지금 예전에 HSD 엔진이 2011년에 상장돼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전저점 깨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는 척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이만큼 하락했잖아요. 거의 한 3, 4년 더 하락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바닥 대비해 가지고 거의 지금 몇 배 올랐죠. 1,200원 찍고 지금은 12,000원까지 거의 뭐 10배 올라갔다가 지금은 거의 뭐 7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바닥 대비해서 자,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섣불리 들어오지 마라. 여러분 10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한 주식에 매수할 자신 없으면 들어오지 마라. 그러니까 저는 결코 에코아이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
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. 제가 미리 경고할게요. 이 HSD 엔진, 과거 두산 엔진이죠. 이 두산 엔진 같이 이렇게 몇 년씩 하락하는 주식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주식이죠.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신규 상장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에 버티지 못할 사람들은, 그리고 추가 매수를 못할 사람들은 사면 안 됩니다. 이 시기에 저는 오히려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기회로 삼고 급락할 때는 물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가겠다는 얘기고요. 장기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2026년에 거대한 흐름이 오기 때문에 2025년 적어도 6월부터는 이제 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 1년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이 에코아이가 바닥을 다지고 대세 상승으로 가는 시기가 저는 2025년 한 6월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봐요. 그러면 2026년 정도의 흐름에 이제 시장의 어떤 거대한 흐름이 찾아오는 거죠.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종합해 본 결과 어떤 산업의 거대한 흐름에 미리 계속해서 주식을 매집해 가지고 장기간 그거를 들고 있었던 투자가 가장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제가 그걸로 크게 먹어본 적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3번이나 실패했으니까 좀 해보려고 해요. 근데 이게 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아니, 반장님 손실 볼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지금 HSD 엔진 보면은 이게 반등하는 시기가 있거든요. 이 모든 걸 먹지는 못하더라도 반등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렇게, 이런 시기 있죠. 이런 시기, 반등 나오는 시기. 분위기가 좀 영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이익만 보고 나올 수도 있겠죠.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. 예, 오늘 하루님 슈퍼챗 감사하고요. 다음 이야기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